지금은 2025년 6월 22일 오후 6시 58분입니다. 일요일이고, 어제랑 오늘, 원래 전 주말에 쉬는 그게 아닌데, 이번 주는 주말에 쉬는 스케줄로 돼가지고, 쉬고는 있는데, 이게 어제도 밤 12시까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쉴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뭘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 딴에는 갑자기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갑자기 그게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너무 소중한 기회라서, 그걸 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제가 아니구나. 그거는 이제 그저께였고, 금요일 저녁이었고, 그 다음에, 어제도 이것저것 하느라고, 그렇게 많이 쉬지를 못해서, 오늘은 좀 쉬었어야 되는데, 오늘도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쉬는 것보다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걸 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저는 생각 같은 거 좀 정리할 때 녹음을 자주 해요. 원래는 일기처럼 이제 글을 막 썼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글을 쓸 때 도움이 되는 게 있고 녹음을 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그 자유도가 좀 달라요. 어쨌든 좀 전에 한 30분 넘게 뭔가를 녹음을 해가지고 지금 글을 여러분들이 뭐 보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만큼 있는데 지금 이걸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 정도의 글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그 한 가지 주제를 뭐 챗GPT나 뭘로 돌리면 이렇게 쫙 줄여져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게임이라도 한번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딱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씩 들여다보니까 이게 하나를 이렇게 딱 모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라서 조금 그 조각을 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어, 지금 필요를 느끼고 이 조각 하나하나를 또 나름의 브레인스토밍을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걸 켰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제가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어차피 두서없이 얘기를 한 거를 쪼개놓은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 쪼갠 한 조각마다 좀 끊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멈춘 부분은 지금 영상을 딱 틀기 직전의 부분은 이걸 순서대로 삭제를 해가면서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첫 번째 주제는 행복의 영양가라고 해보겠습니다. 행복의 영양가. 행복의 영양가. 더 좋은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행복의 영양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로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일단 주제는 물음표 땡땡땡으로 하고 두 번째를 행복의 영양가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의 예시 하나는 예쁜 인테리어라고 해보겠습니다. 예쁜 인테리어.
브레인스토밍이니까 일단 떠오르는 것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예쁜 인테리어. 예쁜 인테리어. 예쁜 인테리어를, 어,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예쁜 인테리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요건들이 뭘까? 그리고 예쁜 인테리어를 막연하게 원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 무엇이 실패이고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예쁜 인테리어에 대한 정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예쁜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스타일의 통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의 디자인 언어가 그러니까 집 안에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물건들, 그 다음에 가구, 그 다음에 뭐 바닥재, 뭐 조명, 패브릭,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이 어떤 통일된 디자인적 스타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똑같이 생겨야 된다. 뭐 똑같은 색깔이어야 된다를 떠나서 코디가 잘 돼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잘 입는 사람들도 전체의 착장이 어떠한지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를 조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착장, 뭐 모자를 쓴다면 모자부터, 그다음에 상의, 뭐 하의, 그다음에 뭐 양말이 노출된다면 양말, 신발 이런 것들이 어떤 비율로 있는지, 어떤 컬러감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전체를 봅니다. 패션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봤을 때, 아,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죠.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인상이나 얼굴의 형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느낌, 헤어스타일, 여러 가지를 정말 전체적으로 보고 하나의 캐릭터를 설정을 하죠. 그래서 패션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걸 언어로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지금의 컨셉은 무엇이야. 물론 하는 게 이제 필수는 아니고 어떨 때는 표현을 안 하는 게 더 좋은 효과적일 때도 있겠지만 하나의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반대는 뭐냐? 이 옷이 따로 놀고 이 바지가 따로 노는 거죠. 이 바지도 고급이고 옷도 고급이라고 쳐요. 뭐 위에 상의는 무슨 명품이고 밑에 하의는 무슨 명품이고 발은 무슨 명품이고 그게 어떤 스타일에 긍정적으로 무조건 관여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꽤 있죠. 그래서 마치 그것처럼 예쁜 인테리어,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 집 안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스타일로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음식으로 예를 들어도 뭐 음식으로 예를 들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자, 예쁜 인테리어. 또 예시들을 들어볼까요? 스타일의 통일. 스타일. 음, 일단 한국 사람들 인테리어의 스타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화이트라든지 뭐 그레이지라든지 뭐
우드앤 무엇이라든지 뭐 이런 이 정도만 있고 뭐 과감하게 뭐 블랙이라든지 뭐 이렇지 개개인이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스타일이 완성도가 높은 스타일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애초에. 예, 그게 이제 조금 이 다른 예시를 들기에 앞서서 너무 소스가 빈약한 부분이긴 한데, 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타일의 통일이라고 합시다. 기본적인 예가 또 뭐가 있을까? 그냥 완전히 화이트 인테리어라고 칠까요? 화이트 인테리어? 음, 화이트 인테리어로 하죠. 일단 제일 기본을 두고 예시를 하는 게 편리하니까. 음, 훌륭한 예시가 될 수 있나? 억지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화이트 인테리어라는 스타일이 있다고 칩시다. 저는 화이트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화이트 인테리어를 왜 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화이트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고 했다고 칩시다. 자, 화이트 인테리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인테리어를 예쁜 인테리어로 만들려면은, 일단 그 당사자가 무엇을 예쁘다고 느끼는지를 알아야겠죠. 예쁨의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흔히 그거는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로 표현이 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쁨이 무엇인가. 디자이너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 인테리어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화이트 인테리어에 대한 정의가 하나로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화이트 인테리어, 그럼 저한테 맡겨주세요. 저 사람이 생각하는 화이트 인테리어, 저한테 맡겨주세요. 해서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죠. 왜냐면 궁극적으로 내가 화이트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 어떤 이유가 있을 거고, 내가 예쁘다고 생각한 화이트 인테리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친구 집이든 뭐 어떤 매체에서 봤든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예쁘다고 느낀 요소가 실행이 되어야지 이게 예쁜 인테리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저거는 화이트 인테리어인데 예쁜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화이트 인테리어라는 어, 요소가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한 그것의 가장 핵심 요소라고 느꼈을 수 있겠죠.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스타일을 온전히 대변해 주기는 좀 어려워요. 화이트 인테리어라는 거는 소재가 무광일 수도 있고 번들번들한 유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까지 화이트를 해야 되는지 혹은 바닥은 다른 재질로 돼 있었는지 다른 색깔로 돼 있었는지 그 다음에 뭐 화이트 타일을 예를 들면 썼다든지 화이트 타일을 만약에 썼다면 줄눈이 어, 어두운 계열로 이제 뚜렷하게 보이는 거였는지 아니면 줄눈이 거의 안 보이는 계열로 들어갔었는지 전부 다 화이트 인테리어거든요. 그러면은 뭐 주방 보통 인테리어 하면 이제 주방을 잘 떠올리니까 주방의 상판들 뭐 주방 도어는 화이트 어떻게 했다 쳐요. 유광이나 무광 중간을 뭐 어떻게 맞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주방의 상판은 어떤 거여야 될까요? 이것도 화이트여야 될까요? 아니면은 화이트라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의 화이트여야 될까요? 약간의 회색도 괜찮아? 아니면 완전 화이트인가?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이 사람이 화이트 인테리어, 나 저 인테리어 너무 예뻐라고 했던 그것이 어떤 한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이트 인테리어라고 해서 뭐 화이트 조명이라 하면,
주광색이거든요. 그래서 색온도로 따지면은 뭐 6000K 이상이 이제 주광색인데, 그거를 그 형광색 같은 거죠. 그거를 달았을 때 이 사람이 예쁘다고 느꼈는지를 논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레퍼런스가 없고 디자이너가 정말 화이트 인테리어에 충실해서 뭔가를 만들었다? 그러면 디자스터예요. 재앙입니다. 왜? 정말 정말 말 그대로 정신병이 걸릴 것 같은 공간이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이 예쁘다고 생각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레퍼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디자이너나 본인이 레퍼런스를 여러 개를 찾아가지고, 난 이 집도 예쁜 것 같아요, 저 집도 예쁜 것 같아요를 셀렉을 해가지고, 그 셀렉을 한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디자이너한테 보여주면, 훌륭한 디자이너는 이것들의 이제 공통 분모, 이 사람은 무엇이 어떨 때 예쁨을 느끼는구나를 이제 포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포착을 해가지고 제안을 이제 만들어주면은, 웬만하면은 이 사람은 예쁜 인테리어가 구현이 됐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한 그것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쁨을 구성하는 그 예쁨의 구성 요소를 포착해야 돼요. 이 사람은 사실 파란색 인테리어도, 빨간색 인테리어도, 화이트 인테리어도, 우드 계열의 무슨 인테리어도 다 좋아하는 것 같아. 다 예쁘대. 근데 나는 도대체 뭐가 예뻐서 이것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지라고 했을 때, 조명이 뭐 관건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스타일링의 관건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러그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한 어떤 모습이 예쁘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인테리어, 내가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인테리어의 그 예쁨의 구성 요소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예쁘다고 느끼는지, 예쁨의 정의랑 사실 뭐 똑같은 얘기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조명의 분위기라든지, 나는 가공되지 않은 어떤 질감의 소재를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 사람 대부분은 요즘 잘 나가는 거라든지, 요즘 유행하는 거라든지, 뭐, 왜냐면 자기의 기준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을 못 받았어. 그래서 어떤 미적인 어떤 철학이라던가, 어떤 공간적인 철학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관리하기 쉽고 합리적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미 뭐 그 합리성이나 예쁘다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됐고, 뭐 대충 그런 거예요. 딱 봤을 때 나도 나쁘지 않고 되게 좋은 것 같고, 기존의 아파트 느낌 좀 안 드는 것 같고, 진짜 세련되다라는 느낌 좀 드는 것 같고, 뭐 대충 이렇게 저렇게 버무려가지고 그냥 인테리어 하고, 와 이게 예쁜 거구나라고 약간 자기를 반쯤 속이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예쁜 인테리어를 이제 구현을 하려면은 예쁨의 구성 요소를 포착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쁜 인테리어의 조건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면 보통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물건들은 뭐 의자도 물건이고, 뭐 침대도 물건이고, 그 다음에 오픈장이 있다면 오픈장 안에 있는 그 뭐 수백에서 수천 가지 되는 각종 물건들, 펜 한 자루부터 뭐 책,
꽂혀있는 책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오브제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건이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이 있죠. 이제 흔히 공사하는 것들, 뭐 벽지를 했다거나 뭐 도장을 했다거나 바닥재를 뭘로 했는지, 그 다음에 뭐 문짝, 뭐 주방이나 욕실 다 공사를 한 것들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이사할 때 들고 갈 수 있는 것들은 물건일 거고, 못 들고 가는 것들은 뭐 공간이라고 본다면, 공간을 하드웨어라고 하고 물건을 소프트웨어라고 본다면,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둘 다 내 눈에 시각적으로 포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간을 겁나게 잘 인테리어를 해도,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 인테리어 하는데 1억을 썼어. 와, 막 하이엔드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흉내를 냈어. 아, 멋있는 것 같아. 근데 기존에 있는 집에 있는 물건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었어. 물론 센스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엄마 집, 우리 할머니 집, 아빠 집, 뭐 고모 집 인테리어를 해줬다고 가정을 할게요. 내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 집 인테리어 했어. 자, 이제 이사 들어가 해서 들어갔는데 개판이죠? 개판일 수밖에 없죠. 상상이 딱 되지 않나요? 어떤 소파가 들어가 앉아 있을지, 침실에는 어떤 이불이 놓여 있을지, 화장실에 뒹굴거리는 샴푸통들의 디자인은 어떠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예쁜 인테리어가 완성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물건들 모두가 스타일의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랑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스타일을 얘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의 스타일을 내가 예쁘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봅시다.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 예쁜 인테리어란, 일단 첫 번째로는 예쁘다고 느끼는 레퍼런스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레퍼런스 속 구성 요소, 예쁨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공간과 물건 등 공간 속에 있는 시각물, 시각적인 요소에 가담하는 모든 것들, 거의 다 왔어요. 자, 첫 번째, 내가 예쁘다고 느끼는 레퍼런스가 필요해요. 자, 두 번째, 내가 예쁘다고 느끼는 레퍼런스 속에서 내가 예쁨을 느끼는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그 구성 요소들을 분석을 해서 추출을 해놔야 돼요. 자, 그것이 곧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타일이 만들어지면 내 공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시각적인 것에 가담하는 것들이 이 스타일을 뒷받침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 스타일을 이루기 위해서 조명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 스타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닥은 어떤 재질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이 스타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다리미를 사야 되는지, 뭐 요즘 다리미 잘 안 사시겠지만 어떤 스타일러의 전면 파사드가 필요한지, 전면 스타일이 어떠해야 하는지,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스타일러 사러 갔더니 요즘 스타일러 이거 잘 나간다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러 갔더니 요즘 저게 잘 나간다고 하는데, 그 얘기 너무 이 정신 없잖아요. 그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딜 가서는 이게 고급이라고, 어딜 가서는 저게 뭐 어쩌다고,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조차도 그렇게까지 디자인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업사원들이지, 디자인적 철학을 가지고 막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것을 안 휘둘리고 성공적으로 예쁜 인테리어를 이루려면은 방금 이 절차를 따라야겠죠. 내가 예쁘다고 느끼는 레퍼런스를 찾고, 그 레퍼런스들이 왜 예쁨을 형성을 하고 있는지, 그 구성하고 있는 예쁨의 구성 요소를 추출을 하고, 이거를 추출해서 봤더니 이거 자체만으로 나의 스타일이 정립이 된 거예요. 정의가 된 셈이죠. 물론 그게 하나의 어떤 이제 그럴싸한 언어의 스타일로 표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내 물건들, 가구들, 자재들, 조명의 어떤 빛깔들,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해야 돼요. 이걸 일반인이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는 어렵죠. 그건 어, 많이 어려울 겁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감각이 있는 사람들도 쉽지는 않아요. 그것들을 좀 분석을 하기가.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호칭을 달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어려워요. 이거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조금 아직까지 시장이 좀 속 시원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혹은 헷갈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영상의 원래 제목은 행복의 영양가였는데 가제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나 예시를 뽑은 겁니다. 자, 이 다음에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은, 이제 좋은 인테리어로 넘어갈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예쁜 인테리어, 지금은 좋은 인테리어. 자, 예쁜데 좋지 않은 인테리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소재가 사진을 찍었을 때는 예쁜데, 소재의 내구성이 너무 약해가지고 찍히고 스크래치 나고 관리가 너무 어려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독성 물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용성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동선이 또 이상할 수도 있겠죠. 인테리어를 할 때. 그 다음에 예쁘다고 했는데, 예쁘긴 예쁜 것 같은데 고급감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좀 다른 얘기니까. 좋은 인테리어는 뭘까? 예쁜 인테리어가 그 속에 들어가겠죠. 예쁜 인테리어. 근데 좋은 인테리어는 뭘까? 좋은 인테리어. 내 개성이 아마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남들이랑 똑같은 거 말고 나라는 사람에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과, 그 다음에 내가 사용을 하는 패턴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이 있다면은 가족 구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지만 내가 하는 어떤 활동들, 내가 집에서 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나한테 맞춘 인테리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좋은 인테리어의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인테리어가 뭐가 있을까요? 오래가는 인테리어. 그것도 좋은 인테리어 중에,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오래가는 인테리어. 특히 10년 후에도, 리모델링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그런 인테리어.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은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네. 부분 바꾸는 걸 떠나서 전체 스타일링이 너무 후지고 촌스러워져가지고 바꾸는 게 이제 많은 한국 아파트들의 일상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게 아니라 오래가는 인테리어가 있다면 그건 좋은 인테리어이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일단 여기까지로 할게요. 자, 여기까지를 했을 때 제가 언급하고 싶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도 있겠다. 건축 환경. 저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에피소드 하나가 뭐냐면은, 어, 요즘 주방이 이제 미니멀하고, 뭐 상부장 없애고, 뭐 대면형 아일랜드식 주방 만들고, 뭐 넣고 해가지고,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1억, 2억 막 넘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에피소드라고 했지만 이제 제가 만들어낸 얘기인데요. 이제 그런 주방, 진짜 티끌 하나도 허용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주방에서 만약에 내 어린 아이라든지 지인이 놀러 왔다든지 뭐 가족 구성원이 뭐 구경하러 왔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어 스크래치가 빵 났어요. 원목 엄청 비싼 원목말을 뭐 스크래치가 빵 났다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뭐 음식물 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벽에다가 쫙 묻었다거나 근데 그게 잘 지지 않는 뭐 그런 거라든지 혹은 아이랑 엄마가 같이 뭐 베이킹을 한답시고 상판에 밀가루 펼쳐놓고 이렇게 뭔가를 할 엄두도 안 날 만큼 이제 깨끗한 상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너무너무 주방이 미니멀한 룩을 추구를 했었어요. 불과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즉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좋은 인테리어인지 를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인테리어. 그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내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주가 되고 내 행동이 부가 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이 주가 되고 내 활동이 주가 되고 인테리어가 서포트가 되어야지 그게 좋은 인테리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속에서 예쁨도 갖추고 다른 것도 갖춰서 시각적인 만족도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인테리어는
쇼룸은 아니잖아요. 쇼룸처럼 예쁜 인테리어 있을 수 있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설프게 따라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어설프게 따라해서 그게 현실화가 되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걸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포트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게 좋은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할 수 없다라고 거의 확신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 우리가 잘 생활을 하고 잘 활동을 하는 게 인테리어의 존재 이유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이렇게 토론할 필요도 없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요즘 너무나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하이엔드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다양한 개성 있는 인테리어가 많이 나오지만, 그 개성 있는 많은 인테리어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을 종종 받아요. 사람이 살 것 같은 자연스러운 느낌을 못 얻는다거나, 저게 쉽게 유지가 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거나, 내가 마음 놓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어지른다거나 낙서를 하기 애초에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된 인테리어라던가, 혹은 너무 일시적이고 너무 현재에만 입각한 거라 가지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현 상태의 트렌드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은 그런 인테리어라던가, 동선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것 같은 인테리어라던가, 어떤 건 너무 싸구려라던가, 어떤 건 너무 지나치게 고급이라서 어떤 고급감의 밸런스나 레벨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는 것 같은 인테리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이제 낭비가 일어나죠. 비효율과 낭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인테리어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신경 쓰고 고민했던 것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들,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에 쏟아부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반면 어 그렇죠. 좋은 인테리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아까 예쁨에 대한 정의를 한 것처럼 내게 좋은 인테리어가 뭐냐. 물론 이 사람이 나는 인테리어를, 좋은 인테리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정말 남보다 월등히 뛰어난 압도적인 완성도의 인테리어를 나는 좋은 인테리어라고 생각한다라고 정의를 했다거나 이러면은 그거 하면 돼요. 그 사람이 만족을 하는 부분이 됐으니까. 근데 많은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정의가 없죠. 어떤 가치관이 별로 형성이 안 돼 있고, 별로 어떤 공간적 철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데, 집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물건처럼 그렇게 쉽게 구현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의 상품으로 뚝딱 하고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상품으로 뚝딱 만들어지기가 어렵죠. 왜냐면 집이라는 건 되게 1대1 커스텀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랑 다르고, 내가 저 사람이랑 생활 패턴이 다르고, 저 사람은 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방을 이렇게 만들고, 저 사람의 키는 이러는데 나는 키가 이래서 주방이 뭐가 닿고, 이게 되게 많이 커스텀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원본은 다 다르잖아요. 비슷하게 생긴 아파트도 조금씩 다른데, 하물며 집의 형태 다르고, 집의 위치 다르고, 향 다르고, 뭐 베란다 확장 다르고, 주택에 사는 사람 다르고, 뭐 오피스텔 사는 사람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의 공간도 다르고, 나라는 사람도 다르고, 내가 인테리어의 예쁨을 느끼거나 좋음을 느끼는 그 가치관도 다른데, 이 다른 거 싸그리 별로 신경 안 쓰고, 뭘 신경 쓴다고 뭐 이것저것 하긴 하지만,
안 하고 그냥 요즘은 다 이거 해야 라고 밀어붙이면은 그게 얼마나 그 속에 낭비가 많겠어요. 근데 내가 좋은 인테리어라고 느끼는 부분들에 대한 철학이 있으면 있을수록, 가치관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물론 융통성도 좀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건강하게 자리 잡으면은 자리 잡았을수록 낭비는 줄이고 내가 투자한 만큼 효용 가치를 그대로 혹은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만족스러운 주거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주거 환경. 자, 인테리어 예쁜 거 다 했다고 쳐요. 그리고 좋은 인테리어를 했다고 쳐요. 그래서 내가 인테리어는 이래야 돼라는 거를 어느 정도 했고, 가성비도 있게끔 했어. 그리고 마음 놓고 쓸 수도 있어요. 만족스러운 주거 환경이 좋은 인테리어랑 다른 게 있을까? 만족스러운 주거 환경이 좋은 인테리어랑 다른 것이 있을까?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제가 만족스러운 주거 환경에 넣어야 되는 것들을 좋은 인테리어 부분에 넣은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단계 더 뛰어가죠. 뛰어넘죠. 만족스러운 생활이라고 할게요. 만족스러운 생활. 괄호에 넣고 주거 환경 속 생활 이라고 해볼게요. 자, 만족스러운 주거 환경 속 생활. 이게 좋은 인테리어랑 뭐가 다를까? 자, 이웃집 소음. 윗집에서 쿵쾅거리고 옆집에 뭐 파티 소리라든지 뭐 스피커 소리라든지 이런 게 너무 크게 들려요. 만족스럽지 않겠죠? 스트레스 받겠죠? 네,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면은 칼부림까지 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인테리어까지 했는데도 이웃집에서 소음이 나면은 만족스러운 주거 생활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겠죠. 자, 그 다음에 바퀴벌레 나오거나 모기가 있거나 아니면 초파리가 들끓거나 이런 것들 만족스러운 생활 아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리정돈 안 돼 있거나 청소가 안 돼 있거나 위생적으로 불량하거나 이것도 만족스러운 주거 생활과 좀 거리가 있겠죠. 만족스러운 주거 생활. 그리고 지금 말하는 부분은 좀 이렇게 위에랑 겹치는데, 습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온도 조절이 쉽지가 않다거나, 그 다음에 공기의 질, 특히 환기가 좀 떨어진다거나, 창문 열었는데도 환기 안 되는 집들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지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러면은 만족스러운 주거 환경 속의 생활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내가 멋진 주방이 있는데 요리를 안 해. 뭔가를 크게 차려냈는데 그걸 쓰지를 않아. 그러면 내가 그것의 가치를 온전히 다 누리고 있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것 또한 낭비겠죠. 홈시어터처럼 만들어놨는데 나는 폰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쳐요. 그럼 애초에 그건 필요 없는 거였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갈게요. 행복한 생활. 이게 거의 끝판왕이죠? 행복한 생활. 자, 행복한 생활에서 제일 먼저 다루고 싶은 게 관계예요. 다 좋은데, 모든 게 완벽한데,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산다면 관계가 안 좋다고 쳐요. 그럼 모든 게 무너져 내립니다. 네. 아마 관계가 안 좋은 거에 따라서 그 집에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집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자, 만약에 혼자 산다? 그것 또한 관계예요. 왜냐면은 건강하고 좋은 관계가 인간 행복의 궁극적인 행복의 요소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혼자 산다? 그러면은 관계가 안 좋은 것을 예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관계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부분들이 다 결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극도로 가면은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사람들로 얻는 건강한 피드백들이 누락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결국에는 예쁜 인테리어, 좋은 인테리어, 만족스러운 전체적인 환경을 꾸리는 거일 텐데 관계 하나만으로 이것이 좌지우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행복한 생활. 행복한 생활. 지금 만들어낸 건데 이것도 관계 속에 속하는 것 같긴 해요. 이것도 그건데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 왔는데 나는 자랑하기 바빠. 은근히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해줬으면 좋겠고 은근히 이런 것들이 기회만 되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행복한 생활을 별로 관여를 하지 못하죠.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고 뭘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의 것을 질투하거나 시기를 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이런 것들이 건강한 범위가 되게 짧다고 생각해요. 자랑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부러워하는 거 당연하고 건강한 범주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되게 짧아요. 조금만 벗어나면은 건강하지 않은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주제를 똑같은 걸로 자동차랑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니면은 우리 집에 화장실을 미친 듯이 이렇게 해놨는데 누군가가 이제 오줌을 좀 튀게 쌌다거나 저도 싫을 것 같아요. 저도 싫을 것 같은데 아유 너무 싫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정상범인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앞으로 초대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더러운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를 극도로 짜증을 내면서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걸 내가 스스로 행복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의식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착한 사람 이런 걸 떠나서 의식적으로라도 아, 관계가 정말 중요하구나.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푼다거나 포용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부분들이 이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몇 달이 안 거쳐도 내 행복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내가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덜 멋있어 보이는 것도 이런 어떤 사고의 깊이와 건강한 사고, 그 다음에 건강한 철학의 나름대로의 깊이와 어떤 캐릭터가 있어야지 그 사람으로서 강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데, 그런 거 없이 겉으로만 이제 다 갖춰놓으면은 내가 이거를 행복하게 누리는 법 자체를 모르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집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으로부터 내가 최대한을 뽑아 먹으려면 정말 최대한의 행복의 영양가를 내가 극대화시키려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말로 저도 좋은 집 만들어 놨는데 모르는 노숙자가 우리 집에서 자야 된다고 하면 저 싫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진짜 이 사람은 냄새나고 진짜 이 사람은 뭐 물건 쓰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깨뜨릴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놓은 공간에 별로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을 드렸을 때 드리지도 않겠죠, 애초에. 싫겠죠. 근데 누군가는 그런 사람을 기쁨으로 드리고 그 사람이 뭔가 흠집을 낸다거나 깨거나 심지어 물건을 훔쳤다고 할지라도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지라고 싶을 만큼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상만 그냥 해보자고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할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착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착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이상의 철학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 이상의 철학이 있으면은 무조건 가능해요. 그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스케일에서는 제가 경험을 해보진 못했지만, 조금 더 현실 속에서 일어날 만한 작은 스케일에서는 저도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착해서가 아니라, 아, 이러이러한 상황에 내가 이러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저 사람한테 이러이러하게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의식적으로 행동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오는 어떤 보람이라고 그런 단순한 표현을 붙이기는 싫어요. 제가 그걸 했을 때 저한테 돌아오는 어떤 그냥 가치라고 할게요. 그 가치는, 그거는 약간 레벨이 다른 가치였어요. 충분히 투자하고도 남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드리는 어떤 노력과 수고와 어떤 나의 어떤 피해, 손해라고 여길 만한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것들의 가치로부터 맛볼 수가 있고, 그게 조금 더 큰 자기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들이랑 연결이 되면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삶 전반에서 이렇게 풍기게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의심을 하는 영역은 절대 아니고 확신은 하지만 이제 저 스스로 그 정도의 그릇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행복한 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예쁜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는 거라면 그런 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만족스럽게 생활을 하고 행복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인테리어를 하고 예쁜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생각이 있으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낭비가 되는 건 줄이고 득이 되는 거는 더 빨리 정확하고 확실하게 포착을 해가지고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54분 동안 했던 건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이 글이 이 글 녹음하는데 얼마나 걸렸더라? 이 글 뭐 하여튼 이걸 하는데 한 2,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이 중에 지금 이거 한 게 진짜 한 토막밖에 안 되거든요.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라서 한 15분 녹음하고 정리하고 15분 녹음하고 정리해가지고 타타타타 뭐 녹화든 글이든 정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걸 킨 건데, 이 작은 부분을 정리를 하는데도 시간 이만큼 걸리네요. 심지어 이거 속 시원하게 정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초안 정도거든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 아 막상 정리하니까 이 정도가 되겠구나 하면서 지금 한 건데, 이거 하는데 지금 50 힘듭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언젠가는 정리를 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정리를 많이 해서 제발 사람들이 좀 낭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가구 매장에서 3년 가까이 일을 하고, 또 인테리어 매장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그 가구 매장, 인테리어 매장이 약간 뭐 분야가 비슷해서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3, 4년이라고 부른다면, 그 3, 4년 안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고 컨설팅을 하고 이제 판매도 하고 그랬었어요. 영업사원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인테리어 영업사원이자 약간의 디자이너이자 이런데, 이제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은 몇몇 분들한테는 팔 수 있는데도 안 팔았어요, 그냥. 왜냐면 너무너무너무 낭비가 심했어요.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말을, 하여튼 정보는 홍수처럼 많고 정보를 선택하기도 어렵고, 근데 그 정보들이 제가 들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다 너무 얕은, 그리고 판매자들의 입장에서 약간은 부풀려진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고, 설령 그 정보들이 각각의 진실 여부를 따졌을 때 진실이라 한들 이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정보가 많았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의 궁극적인 어떤 만족이나 주거 생활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별로 불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팔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낭비예요. 그 사람들이 다 부자도 아닌데. 뭐 설령 학생 책상을 위해서, 제가 일룸에서 일할 때는 학생 가구가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학생 뭐 침대, 책상, 의자, 학생방에 들어가는 뭐 옷장, 학생이 아니라 이제 자녀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녀방 옷장,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뭐 책장, 뭐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거를 한 세트, 그 방 한 세트를 다 팔면은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지금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그 정도 돼요. 책상 세트 하나 하면은 의자 같은 거 포함해가지고 100만 원 훌쩍 넘었거든요. 그리고 침대 같은 거 매트리스 같이 하면은 또 100만 원 정도 되고, 뭐 옷장도 몇십만 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 300만 원 해요. 이 방 한 세트 하면은. 제 나름대로는 제가 그 브랜드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최고가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최고로, 이 사람한테 최적의 선택권을 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 약간 소신 발언인데, 그 자라나는 학생들, 특히 키가 좀 많이 작은 학생들, 뭐 유치원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은 성장을 되게 빨리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나온 의자들이 있었어요. 링고라는 의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링고 전에 무슨 더 애기가 쓰는 의자 같은 거 있거든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버섯같이 생긴 무슨 의자 있어요. 아, 버섯은 아니구나. 그건 펑거스고.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다리 4개 달려가지고 이제 묵직한 의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전 기준으로 16만원, 17만원 하던 의자인데, 그게 이케아에서는 그 플라스틱 쪼가리나 나무 쪼가리로 만든 의자들 팔거든요. 그게 뭐 몇만 원 안 하죠.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몇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소재가 훨씬 좋고 뭐 안정감이 있고 뭐 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막 부풀려 가지고 이거를 팔아요. 지금 아이한테는 이게 필요하다, 다리 조절이 된다, 뭐 이렇군 저렇군 한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 판매를 하는 이 의자는 좌판의 깊이가 아무리 좁게 만들어도 어느 정도의 깊이가 돼서 그 나이 또래 애들이 등이나 엉덩이를 붙이고 앉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리고 그렇게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안 닿습니다. 무조건 뜹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클라이밍 하듯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앉는데 심지어 등도 안 돌리니까 끝에 걸쳐서 이렇게 앉아요. 별로 도움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그 의자가 인체공학적이라고 믿고 여러 가지의 어떤 가치에 휘말려가지고 그거를 결국에 구매를 하고 쓰면서도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체감도 잘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 좋네, 견고하네 이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고 뭐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예 하긴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몇몇 분들한테는 정말 이건 너무 아니다. 그 개 중에서도 조금 더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안 팔고 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안 팔면 안 되는데 저는 영업사원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꾸준한 매출은 있었는데 아마 그 매출의 최소 1.5배는 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부풀려서 설명을 하고 그랬으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낭비가 심하고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렇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자기가 어떤 폭넓은 공간적 가치를 형성하는 게 너무 낯선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케아에서 뭐 조금 더 저렴한 뭔가를 사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도 예를 들면 저는 이케아에 뭐 항상 들먹이는 거지만 이바르라는 이 책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쓰는데 저게 정말 좋은 제품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되게 로한 나무예요. 이 질감이 되게 로하거든요. 로한 게 뭐지? 날것의 질감이고 마감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가시가 튀어나오는 것까지는 아닌데 딱 봐도 저거는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저거를 직접적으로 앞에 보여주면서 뭐 한 적은 없으면서도 설령 저거를 제가 끝까지 밀었다고 해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당연한 거지만 별로 이런 가구를 이렇게 오픈된 장을 접해본 적이 없을 거거든요. 그니까 뭐 그거는 자기들의 선택이고 난 할 만큼 했다라고 하고 끝낼 수는 있는데 항상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아닌데 이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해결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닌데 이거 넘어서에 있는 더 큰 목적이 있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순간이 일상생활 속에 너무 많은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제를 행복의 영양가라고 한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이거 두 번째 예시 하나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예시도 바로 할게요. 어차피 시간 많이 됐으니까. 두 번째 예시는 뭐냐면은 연애입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친구, 멋진 남자친구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10대 정도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면 애인이 없는 친구들이 애인을 만들고 싶다고 쳐요. 요즘 애들 뭐 연애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또 어떻게 보면 연애는 많이 안 하는구나. 어쨌든 뭐 10대 중에서 연애에 관심 있는 애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자애들은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을 거고 여자애들은 멋지거나 매력이 있는 지네들 기준에 나름대로 이렇게 가치가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치관들이 훨씬 더 큰 어른들이 보기에 심지어 부모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가치가 공감이 되겠어요. 그 나이 또래에서는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궁극적인 목적이나 가치라고 생각이 안 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얼굴 예쁜 게 다라던가 뭐 몸매가 날씬한 게 다라던가 뭐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뭐 멋있게 옷을 입은 게 다라던가 뭐 헤어를 엄청나게 하는 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필요 이상으로 투자를 하는 거를 만약에 본다면은 다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소위 꼰대 같은 어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사실이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할 것 같냐면은 지금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게 분명히 있죠. 왜냐면 걔네들도 느껴야 되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어린 나이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데 어른들의 얘기 이러면서 안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적정한 선이 있을 것 같아요. 아예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꼰대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지금 이렇게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거 공감이 된다. 나도 어렸을 때 그랬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뭐 크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지만 그게 없어서 괴로워하고 인생의 끝처럼 여기는 애들한테는 얘기를 해줘야겠죠. 나는 예를 들면 잘생기지 않은 남자아이라든지 별로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 여자아이라든지 혹은 스스로를 예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아이라든지 우리가 보기엔 예쁜데 지가 생각하는 기준에는 못 미치는 애들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아이들한테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럼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이거 이후에 뭐가 있다거나 그 다음에 뭐 어디까지만 하면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10대든 20대든 우리가 남녀 교제를 할 때 남녀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둘이 만나가지고 행복한 거일 거 아니에요. 근데 둘이 만나서 행복한가? 남자친구, 예쁜 여자친구 만나고 그 다음에 뭐 매력 있는 그런 남자친구를 만나면은 요즘 애들 다 행복한가? 다 행복해가지고 몇 년 동안은 안 헤어지고 계속 만나다가 결혼까지 하나?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심정의 변화가 생기고 상대방한테 실망하고 뭐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관계의 쓴맛을 느끼고 돌아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게 들어서요. 궁극적으로 관계가 좋은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을 깨닫는다면 그러면은 관계의 좋음이 무엇인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하나하나의 요소를 나는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지 이게 학습해서 되는 건지, 경험을 해서 되는 건지, 뭐 공부를 하는 건지,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파야지 더 빨리 갈 거 아니에요. 더 효과적으로. 뻘짓 안 하고. 그래서 시각적인 것들이 매력적이라면은 나한테 맞는 시각적인 매력은 또 무엇인지. 그것이 뭐 옷이나 치장으로 해결된 문제인지, 혹은 내가 더 건강하게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한다거나 뭘 해가지고 이제 가꾸면은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큰 그림에서 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에 너무 목매단다거나 혹은 너무 가식적인 것을 뭐 한다거나 관계의 어떤 이로움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외적인 것에 너무 몰두하다가 관계를 다 망쳐버린다거나 그렇게 스스로 자초한 관계 망침으로 인해서 관계에 대해서 실망감만 안고 그걸로 세상의 관계들을 단정짓고 아 남자는 이래 여자는 저래 이러면서 그게 스스로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좋은 예쁜 인테리어, 예쁜 여자친구, 멋있는 자동차, 뭐가 됐든 간에 이게 너무 표면만 봐서는 스스로에게 낭비가 너무 크다. 너무너무 크다. 이게 자기 합리화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랑은 다른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게 다 같이 존재라고 있는데 그거를 포착하느냐 못 포착하느냐의 차이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산에서 금을 캔다고 생각해요. 광산에서 캐나요? 저는 잘 모르는데 광산에서 금을 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금을 캘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나는 산에서 금을 캘지 뭘 캘지 모르겠는데 모든 산을 다 뒤지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치가 뭐가 있는지 그때 가서 생각할 거라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최대한 금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만 판 다음에 원석을 분간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리인하다라고 표현도 하고 도요타에서 개발하는 뭐 리인 제조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리인 스타트업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리인성이라든지 하여튼 실제로 유효한 가치를 궁극적으로 나에게 가치를 주는 것에 포착해서 어떤 딱딱해진 수단, 딱딱해진 어떤 방법론, 구식의 방법, 수단 혹은 정통적인 무엇과는 무관하게 현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가치를 추구를 하면은 이게 게임이 안 되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행복하게 생활을 하려면은 관계가 중요하고 그다음 저는 이제 행복한 생활 누리는 요소를 또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종교 같은 가치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개인이 어떤 어렸을 때부터 쌓은 어떤 가치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철학적 책을 읽으면서 가치관을 쌓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랑 한 사람이랑 일단 차원이 다르고 한 사람들은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1시간 10분이 넘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끊어야 될 것 같고 네,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